처음엔 정말 괜찮았어요. 결혼식 날 시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죠. 이제 우리 딸이야. 친딸처럼 아낄게. 그래서 믿었어요. 아, 어머니는 날 진짜 딸처럼 생각하시는구나. 제가 외국 사람이라도 저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주는구나 하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딸이라는 말이 내 방식대로 살아야 하는 딸이라는 뜻이었다는 거요. 결혼 2달째였어요. 주말 아침 저는 막 김치볶음밥을 하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현관문 비밀번호 소리와 함께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예, 문 안 잠그고 자면 안 돼, 위험하게. 깜짝 놀라 고개를 드니 시어머님이 쇼핑백을 두 손 다득 들고 들어오셨죠. 어머님, 연락 안 하시고 오셨어요? 에이, 딸 집 오는데 뭘 어머, 이건 뭐니? 볶음밥 하려는 거야. 기름 너무 많이 쓰면 느끼하다 못 먹어. 내가 한번 해줄게. 말릴 틈도 없이 앞치마를 두르시고 제 손에서 주걱을 빼앗으셨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주말마다, 가끔은 평일 낮에도 연락 없이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건요. 신혼집엔 시어머님의 슬리퍼가 놓여 있었고 김치 냉장고엔 시어머님이 담가온 김치가 가득 들어 있었죠.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오니 제 화장대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파운데이션, 립스틱, 심지어 생리대까지. 이건 좀, 그날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어머님, 다음엔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 주시면 안 될까요? 왜? 나 불편해. 내가 너희 집에서 뭐라도 훔쳐갔니? 그게 아니라 저희도 둘만의 시간이 필요해서요. 둘만의 시간? 아직 신혼인데 그런 말이 나오니? 우리 땐 시어머니랑 같이 살았어. 그땐 둘만의 시간 같은 건 꿈도 못 꿨지. 남편에게 말했어요. 우리 비밀번호 좀 바꾸자. 왜? 엄마 불편하게. 나 불편하거든. 그 말에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혼자 계시잖아.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도 사람 냄새 나는 집에 있고 싶으시대. 그럼 우리 집이 냄새 나는 집이라는 뜻이야. 그렇게 말하고 나니 저도 울고 싶었어요. 언어의 벽보다 문화의 벽이 더 높다는 걸. 그땐 정말 실감하고 있었으니까요. 이해해 보려 했어요. 시어머님이 우리 부부를 걱정하시는 마음이 클 거라고. 남편이 중간에서 얼마나 곤란할까 생각하며 속상한 걸 몇 번이나 삼켰어요. 하지만 한계는 언제나 사소한 일에서 찾아오더라고요. 그날은 금요일 밤이었어요. 둘이서 배달음식을 시켜놓고 맥주 한 캔씩 마시며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띠리리 문이 열리고 시어머님이 들어오셨어요. 어머, 또 치킨이야? 이 시간에 기름진 거 먹으면 몸 망가져. 예, 너 술 마셨니? 아직 임신도 안 했잖아. 이래서야 애가 들어오겠니? 그날 저는 터졌어요. 어머님, 제발 우리 부부의 생활에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아이가 안 생기는 건 술 한 모금 때문이 아니에요. 뭐,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말씀드렸잖아요. 오시기 전에 연락 좀 해달라고요. 아니, 내가 왜 연락을 해? 여기가 내 집도 아닌데. 이 집 전세금 누구 덕분에 마련했니? 그 말에 제 입술이 딱 붙었어요. 맞아요. 이 집 우리 둘이 마련한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님이 전세금 보태주신 거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 말은 사람을 지워버리는 말이었어요. 내가 이 집에서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하숙생이 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거실 소파에서 혼자 울었어요.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우는 걸 알면서도 아마 시어머님과 저 사이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모두가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전쟁이었으니까요. 신혼집이 시댁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건 아마 그날이었을 거예요. 그 이후로 저는 현관문이 열릴 때마다 몸이 굳었고 주방에 놓인 반찬통만 봐도 숨이 막혔어요. 이 집이, 이 사랑이 내가 꿈꾸던 결혼이 아니었다는 걸 아주 천천히 깨달아가고 있었어요. 결혼 4개월째였어요. 슬슬 서로의 생활 습관이 익숙해지던 시점. 남편은 늦게까지 일했고 저는 칼퇴를 하고 하루하루 작고 소박한 기쁨들을 쌓아가고 있었죠. 그날도 그랬어요. 마트에서 닭가슴살과 시금치, 견과류를 사고 좋아하는 허브를 손질해 피클을 만들었어요. 부엌이 조금 좁긴 했지만 그 모든 공간이 제겐 행복이었어요. 이 집은 이제 진짜 우리 둘의 보금자리야.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니 냉장고가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너무 깨끗하게요.
처음엔 감사했어요. 어머님이 오셔서 정리해 주셨나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냉장고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없어졌어요. 한참 찾다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오셨어. 응, 오늘 낮에 잠깐 오셨대. 내가 만든 반찬들 다 어디 갔는지 혹시 알아? 글쎄 상했나?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건 상한 게 아니라 며칠간 정성 들여 만든 제 시간이었어요. 그걸 그냥 상했나? 아니요.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님은 말 없이 또 오셨어요. 전날에 만든 병아리콩 샐러드를 막 먹으려던 참이었죠. 예, 이거 아직 안 버렸네? 이런 건 오래 두면 안 좋아. 내가 치워줄게. 어머님, 그거 저 오늘 먹으려고 했어요. 아, 그래? 나는 또 그냥 묵은 건 줄 알았네. 그럼 먹어. 내가 괜히 정리해 줄 뻔했네. 시어머님의 말투는 언제나 배려로 포장돼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엔 너는 잘 모르니까 내가 정리해 줄게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숨어 있었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사람을 투명하게 만드는지. 몇 날 며칠 참다가 결국 터졌어요. 그날도 부엌에 들어선 순간 유리병 3개가 사라진 걸 알았어요. 헝가리에서 엄마가 보내준 가족 전통 피클병이었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혹시 제 유리병 버리셨어요? 그거 깨졌더라. 위험해서 버렸어. 깨졌다고요? 언제요? 제가 아침까지 확인했는데 멀쩡했는데요. 아니 금간 거였겠지. 하여간 외국 물건은 오래 못 써. 그거 저희 집 가구 같은 거였어요. 헝가리에서 엄마가 직접 포장해서 보내준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쓰던 유리병이에요. 그래. 그럼 그걸 왜 아직도 써? 버려야 할 건 버려야지. 집안이 꽉 차면 복도 안 들어와. 그 순간 남편이 들어왔고 저는 울음을 꾹 참고 말했어요. 당신, 우리 비밀번호 좀 바꾸자. 또 왜 그래? 어머님이 자꾸 말 없이 왔어. 내 걸 내 공간을 없애버려. 이제 여기가 내 집 같지가 않아. 또 그 얘기야? 또라고 하지 마. 몇 번을 얘기해도 바뀌지 않잖아.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는 식탁에 앉아 TV를 켰어요. 그 소리가 제 말 위에 정지 버튼을 누른 듯 했어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일어나 냉장고를 열었어요. 김치통 3개, 멸치조림, 무말랭이 무침, 그리고 엄마표라고 쓰인 포스트잇. 제 반찬 하나 없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여긴 제 주방이 아니었어요. 제가 손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어요. 너는 손님이야. 그 말이 냉장고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듯 했죠. 여긴 제 집 아닌가요? 그 말은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어요. 남편에게도, 어머님에게도, 심지어 저 자신에게도. 냉장고는 여전히 깨끗했어요. 그래서 더 슬펐어요. 그 안에 제 흔적은 한 톨도 없었으니까요. 3살 수빈이 애가 아니라 내가 울고 싶었어요. 수빈이가 태어난 건 결혼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그날 진통을 시작한 지 19시간 만에 결국 제왕절개로 아기를 낳았어요. 수술 후 회복실에서 하얀 천장만 바라보며 눈물도 없이 웃었어요. 살았구나. 그게 첫 번째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젠 아무도 나를 위해 울어주지 않겠구나. 몸이 다 회복되기도 전에 시어머님은 병실에 오셨어요. 요즘 애들은 참 유난이야. 우린 진통 오고도 밭에서 일하다가 애 낳았어. 그땐 제왕절개. 그게 뭔 줄이나 알았니? 웃으며 하신 말이었지만 그 말이 회복실보다 더 차가웠어요. 아직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베고 지나갔죠. 그렇게 시작된 육아, 투유, 트림, 기저귀, 잠투정, 숨 쉴 틈 없이 하루가 지나갔어요. 산후 우울증? 처음엔 몰랐어요. 그저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은 느낌이었으니까요. 남편은 회사 일로 바쁘고 밤엔 수빈이 울음에 깼다. 아침엔 눈도 못 뜬 채 하루가 시작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시어머님이 김밥을 싸 오셨어요. 그리고는 수빈이 이유식을 보더니 말했죠. 이게 뭐니? 물 같잖아. 우리 원중이 어릴 땐 쌀을 살 불렸다가 절구에 찧어서 죽 쑤었어. 이렇게 하니까 애가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날 밤 수빈이가 이유식을 먹다가 칭얼거렸어요. 저는 안아서 토닥였고 시어머님은 그걸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이래서야 애가 크겠니? 애는 울 때 안으면 버릇들어. 조금 울게 둬야지. 아니에요. 수빈이는 배고프거나 불편해서 우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야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애 하나 키운다고 전문가라도 된 줄 알아? 이러니까 내가 안 올 수가 없지. 그 순간 수빈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황해서 아이를 품에 안았고 시어머님은 제 손을 낚아채며 말했어요. 내놔. 내가 해볼게. 넌 못해. 봐봐. 애가 너만 보면 우네. 그만하세요. 소리쳤어요. 그날 처음으로. 정말 처음이었어요. 수인이는 저한테 안겨야 울음을 그쳐요. 저한테 안겨야 자요. 제가 이 아이 엄마예요.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수빈이 울음만 조용히 방 안을 맴돌았어요. 어머님, 저 지금 매일매일이 전쟁이에요. 밤에 3번씩 깨고 낮엔 이유식 만들고 기저귀 갈고 화장실도 맘대로 못 가요. 그런 거 다 겪는 거야. 다. 누가 안 겪었니? 나도 했고 내 시누이도 했어. 알아요. 근데 저한텐 지금 위로 한마디가 필요해요. 남편은 그날도 조용히 있었어요.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기만 했어요. 결국 그 모습에 제 눈에서 눈물이 터졌어요. 당신은 왜 내 편을 한 번도 안 들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내가 참아야 하니까. 당신은 엄마도 안 해도 잃기 싫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자는 거잖아.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수빈이를 안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홀로 남은 저, 무릎을 꿇고 앉아 소리 없이 울었어요. 누가 들으면 아기가 울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아기가 아니라 엄마였어요. 엄마는 강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애가 아니라 내가 울고 싶었어요. 친정어머니의 편지. 그날은 이상하게 아침부터 눈이 뜨지 않았어요. 몸이 무거웠고 머리는 텅 비어 있었고 수빈이 우는 소리에 눈을 떴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잠깐만 더 누워있고 싶었어요. 조금만 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었어요. 그게 번아웃이었단 걸 나중에야 알았어요. 그날 저녁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또 누구야? 터벅터벅 걸어나가 문을 열었는데 그곳에 엄마가 서 있었어요. 헝가리에서 비행기를 타고 몇 년 만에 한국으로 오신 엄마. 엄마는 말없이 저를 안았어요. 가방도 내려놓지 않고 신발도 벗지 않고 그냥 문을 열자마자 저를 안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엄마가 저를 끌어안고 말했어요. 딸아, 너는 그 집에 사는 게 아니라 살아남고 있었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그래, 엄마는 다 알았구나. 저는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마치 그날 출산실에서처럼 말 한마디 없이 춤추겨 울었어요. 엄마는 며칠 동안 그 좁은 칠의 작은 방에 묵으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주방 식탁 위에 종이 한 장을 올려놓고 말없이 수빈이를 안고 있던 저에게 말했어요. 이건 편지야. 너랑 너 자신이 꼭 읽어야 하는 말이야. 그 편지는 엄마가 처음으로 제게 써준 편지였어요. 그리고 아마 제가 평생 간직하게 될 편지이기도 했죠. 딸아, 내가 한국으로 시집 간다고 했을 때 나는 겉으로는 웃었지만 사실 무서웠단다. 언어도 문화도 사람도 다른 곳에서 우리 딸이 혼자 얼마나 애쓸까 싶어서. 그런데 나는 그 애씀을 너무 쉽게 여겼던 것 같아. 넌 괜찮다고 했고 나는 믿었어. 하지만 그 괜찮다 속엔 안 괜찮지만 말해도 아무도 이해 못할 거야 라는 절망이 숨어 있었단 걸 이제야 알았구나. 딸아, 엄마는 내가 그 집에서 잘 지내길 바랐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내 마음 안에서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거였어. 사람이 가장 먼저 살아야 할 집은 자기 마음이라는 걸 이제야 깨닫는다. 딸아, 너는 지금 잘하고 있어. 아주 잘하고 있어. 세상의 어느 며느리보다, 어느 아내보다, 어느 엄마보다 말이야. 그러니 이제는 울어도 돼. 참지 않아도 괜찮아. 그리고 이제는 말하려. 여긴 내 집이에요. 이 아이는 내 아이예요. 이 삶은 내 삶이에요. 가고 사랑한다. 늘 그 자리에서 널 위해 기도하는
엄마가 그 편지를 읽고 난 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숨이 막혔고 가슴이 먹먹했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그리고 식탁 의자에 앉아 수빈이를 안은 채로 소리내어 울었어요. 그 울음은 참을 만큼 참았다는 울음이었고 이젠 나도 나를 지켜야 한다는 작은 선언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달라졌어요. 아니, 엄마가 내 안에 나를 깨워주셨어요. 그때부터였어요.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하기 시작한 것도,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더 이상 숙이지 않기 시작한 것도, 수빈이를 안고 내 인생을 다시 안아드리기 시작한 것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누군가를 위해 참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 말하는 용기라는 걸 그 편지가 알려줬어요. 그리고 저도 언젠가 수빈이가 다 자라 세상 어딘가에서 길을 잃고 울고 있다면 이 말을 해줄 거예요. 수빈아,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견디는 것뿐이라면 이제는 나와, 이제는 너를 살려야 해. 그게 우리가 엄마에게 배운 세상의 진짜 사랑이니까요. 이젠 내가 나를 살게 하기로 했어요. 이사를 했어요. 큰 이유도 거창한 명분도 없었어요. 그냥 살고 싶었어요. 숨 쉴 수 있는 곳에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냉장고에 내가 만든 반찬을 채워놓고 창문을 열면 바람이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집에서요. 새 집은 아담했어요. 작은 방 2개짜리 빌라, 친정집과는 도보로 10분 거리. 수빈이는 그 집에서 처음으로 마음껏 소리내어 웃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도 처음으로 거울 앞에서 웃는 제 얼굴을 봤어요. 냉장고는 이제 제 것만으로 채워졌고 현관 비밀번호는 오직 저만 알고 있었고 창문에 햇살이 들 때면 따뜻한 커피 향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가끔 남편이 연락을 했어요. 수빈이 잘 크지? 밥은 먹고 다니지? 엄마가 미안하대. 그때마다 답장을 썼다가 지웠다가 쓰지 않았어요. 용서는 언젠가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살아야 했거든요. 하루는 수빈이가 말했어요. 엄마 집 좋아. 여긴 엄마 냄새나. 그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터질 뻔했어요. 수빈이의 입에서 여긴 엄마 집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게 그 말 한마디에 지금까지의 고통이 조금은 위로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봄이 막 시작되던 아침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택배인가? 문을 열자 그곳엔 시어머니와 남편이 서 있었어요. 그 순간 심장이 멎을 듯 했지만 전 예전처럼 숨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시어머님은 작은 종이백을 내밀었어요. 그 안엔 직접 담근 딸기청과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땐 몰랐다. 너도 엄마였다는 걸. 내가 울 때 내가 먼저 안아줬어야 했는데 나는 계속 내 손에 뭐가 들려있는지만 봤구나. 이제는 안다. 말하지 않아도 엄마는 아프다는 걸. 수빈이 잘 키워줘서 고맙고 다시 볼 수 있어서 다행이다. 엄마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님이 조심스레 말했어요. 수빈이 한번 안아봐도 되겠니?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님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 손이 수빈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아가 잘 컸네 하고 말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남편은 말없이 현관 옆에 서 있다가 작게 말했어요. 미안해. 나도 그땐 몰랐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이제는 알아? 응. 이젠 알고 싶어졌어.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란 걸 알았어요. 그 눈빛이 예전과는 조금 달라져 있었거든요. 수빈이는 그날 처음으로 할머니 하고 웃었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삼키며 수빈이를 안았고 남편은 식탁에 앉아 작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햇살이 집 안으로 쏟아졌어요. 바람이 부엌을 지나 거실을 지나 수빈이 머리카락을 스치고 제 손끝에 닿았어요. 그 바람이 말하는 듯 했어요. 이제 너의 집이야. 이젠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문을 잠글 수 있고 누구의 평가도 없이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이제 누구의 그림자도 없이
아이를 안고 걸을 수 있어요. 이제야 진짜로 말할 수 있어요. 여긴 진짜로 내 집이에요.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니까요. 며느리가 된다는 건 그 집에 물을 배우고 그 집의 온도를 익히는 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그건 내가 스스로 숨을 참는 일이더군요. 아무도 나를 보지 않던 그날, 내가 나를 바라보게 되었고,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던 순간, 드디어 내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참았습니다. 사랑하니까, 가족이니까,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으니까.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선 나는 그 어떤 표정도 짓고 있지 않았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요. 나는 이사를 했습니다. 장미 화분을 놓았고, 내가 좋아하는 커튼을 달았고, 냉장고엔 내가 만든 피클을 채웠습니다. 수빈이 웃음소리가 커지는 그 거실이 이제는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집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집엔 어느 날 다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였고, 가족이라는 이름이었고, 용서라는 낯선 감정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들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저도 저를 지키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좋은 며느리가 아니라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로 했어요. 수빈이에게 보여주고 싶은 엄마는 웃으며 요리하고 편하게 잠드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이 집은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여긴 내가 울어도 되는 집이고, 내가 웃어도 되는 집이고, 내가 숨 쉬어도 되는 집이에요. 이곳은 드디어 내가 나로 살아가는 집. 그 한마디를 이제는 주저없이 말할 수 있어요. 여긴 진짜로 내 집이에요.